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연일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은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거부한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주의 사업을 방해한 것은 북한 당국이며 이는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일 식량 위기를 외치는 북한의 폐쇄적 국정 운영과 자원 배분의 실패 책임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의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업 생산 목표 달성 촉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 당시 식량난 인정 등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국무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년째 중단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북한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해 민생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주민의 빈곤은 모두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북한의 식량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한을 거부함으로써 원조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4월 27일에도 VOA에 북한 정권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불합리하게 막아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지난달 9일에는 북한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류샤오밍 대표는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동시 추진의 뜻을 전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은 북한 정권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6일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두 대표의 통화를 확인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에게 대북 정책 검토 내용을 설명하고 제안을 했었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는 미국 혼자가 아니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도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se are not challenges that we can take on alone, that we can address alone, that we will need to work in lockstep, of course, with our alli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mong others in this case, but of course China and the PRC has a role to play as well, and obviously has influence with the regime. 앞서 중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전화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성김 대표는 미국이 한반도 사안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지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류샤오밍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면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궤 병진 방식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류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 사안을 중시하고 한국과 북한 간 화해와 협력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의 소통에 의미를 두면서도
류 대표의 발언은 기존의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h, I don't think this is a new statement, the restatement of many Chinese of things the Chinese have said many times. So, but I'm glad they're talking, and I think that's encouraging that they're trying to exchange views on North Korea.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외교관이 첫 전화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에게 과거처럼 대북 유인책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U.S. has been proactive in reaching out to North Korea, saying we want to sit down and talk to you. Sung Kim said that in Seoul. I'll meet you anytime, anywhere. But I think this is what China now, with the Liu Xiaoming statement of the phone call, is saying, yeah, but you need to do more. The United States, you need to do even more to get North Korea to the tabl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외교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 초당적 미얀 의원연맹이 재출범하고 한국계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과 앤디킴 민주당 하원 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영킴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당적 미얀 의원연맹 재출범을 발표하고 한국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동맹이자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 국가라면서 양국 의회 간 교류 부활을 통해 활발한 현안 대화를 촉진하고 우선순위를 공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킴 의원은 7일 미국 의회 내 한국 연구모임 대표단으로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잇따라 회담하고 한반도 문제와 미한동맹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의회 대표단이 서 장관을 만나 미한동맹이 사이버 안보와 백신 공급망 구축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고 한국 외교부는 대표단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현상 변경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방어 역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타이완과 한반도 문제는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면서 한반도 안보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등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일본과의 상호 방위 조약 노력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영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통합된 억제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타이완이 자체적인 방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again, adhere to the one China policy, and we don't want any unilateral changes in the situation with respect to Taiwan. Again, our commitment is to making sure that Taiwan can continue to defend itself. 이와 관련해 안보 전문가인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가능성이 북한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방위 태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risis or conflict in Taiwan makes conflict in Korea much more likely, so I would anticipate that ROK forces would have their hands full making sure they're fully prepared for anything North Korea might try. 네이선 프레이어 미국 육군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타이완 유사시 북한을 방해꾼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북한 역시 이를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에 대비해 주도적으로 자체 억제력 태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need to, at a minimum, the Republic of Korea to take that middle role, which is enhance its deterrent posture vis-a-vis the North Koreans in complete,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giving the United States some freedom of action to handle the crisis in Taiwan.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앞서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순환 배치 병력 등 6천여 명을 제외한 수치라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타이완 등 다른 지역으로 신축적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공무원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 가능성 등 한국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인의 진정에 따른 조사 결과 한국해양경찰청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씨의 도박 빚을 실제보다 2배 이상 부풀려 발표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잦은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도 여러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의 의견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에서 발표한 이 씨의 채무액 자료가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표라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알 권리와도 상관없는 사생활이라면서 해경이 피해자의 월북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공정한 발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무를 관장했던 당시 해경 담당 국장과 과장을 경고 조치하고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여권 지수가 지난해보다 3단계 하락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의 국제 여권 및 금융 자문기업 아톤 캐피탈이 6일 발표한 2021 국제 여권 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여권 지수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2점을 기록했으며 총 199개국 가운데 공동 74위를 차지해 순위가 지난해보다 3단계 하락했습니다. 북한은 비자, 즉 입국 허가 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9개 나라에 불과해 자유로운 입출국이 어려운 나라로 분류됐으며 북한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나라는 199개국 가운데 에티오피아와 네팔 등 1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뉴질랜드가 136점으로 가장 높은 여권 지수를 기록해 1위에 올랐고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공동 3위에 올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여전히 높은 여권 지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